안녕하세요.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해 모두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성취되시길 소원합니다. 경자년에는 여러분 어떤 질환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봐서는 호흡기와 대장 질환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 비밀은 이 경자년이라는 이 내용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통 경자년 하면은 하얀 쥐의 해다. 이때 하얀색이라는 것은 이 경자에서 나오고요. 쥐라는 것은 이 자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얀 쥐의 해를 경자년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경자년은 우리가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보고 음양오행으로 모든 자연계 모든 현상들을 음양오행으로 나타내는데요. 그것을 십천간, 십이 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천간이라고 하면 하늘에는 10개의 기운이 있고 땅에는 12개의 어떤 기운이 있는데 이 10개의 기운을 오행으로 하면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둬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해서 10가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걸 이제 오행으로 분류를 했고 땅에는 12가지의 기운이 있는데 이것을 동물의 성향에 맞춰서 12가지로 일단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12가지의 어떤 짐승의 성향을 보고 그것을 또 오행으로 이렇게 나눴죠. 근데 이제 이 천간, 이 하늘의 기운은 십천간이라고 하는데 십천간의 경에 해당되는 게 이제 올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되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땅은 이 자라고 해서 수의 기운이긴 한데 이제 이 쥐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 경자년 한 해는 쥐의 성향을 모든 사람들이 가짐으로 인해서 이 폐의 기운을 많이 소모하는 해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 쥐의 성향이 뭐냐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먹이를 찾아다니고 그것을 또 쌓아두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매우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쥐는 굉장히 총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쥐 잡아 보셨습니까? 쥐는 잡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A타입으로 쥐가 늘 왔다라고 해서 A타입을 두면 쥐가 쥐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B타입, C타입으로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 정도로 쥐는 지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쥐는 이 다산을 합니다. 많이 놓습니다. 쥐는 굉장히 번식력도 좋고 그리고 생식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동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신약 개발하느라고. 그때 이제 이 쥐, 렛을 동물 실험으로 쓰죠. 근데 잘못 보관하면 암컷 수컷이 뭐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뭐 초보자들이 흔히 실험생들이 잘못 보관하면 쥐들이 금방 이새를 그냥 놉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관이 힘들어서 너무 그 관리에 대한 고민을 했던 이런 때들도 다들 한 번씩은 있지 않을까, 실험을 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쥐는 굉장히 많이 다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는 아이도 많이 갖고 그리고 근면성실하게 또 노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해이므로 그걸로 인해서 이 폐 기운이 전체적으로 많이 소모성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천간은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되고요. 지지는 이게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행에 법칙이 있습니다. 생해주는 법칙과 급해주는 법칙. 그래서 생해주는 법칙을 보면 금생수에서 금기운이 아주 강한 금기운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금기운을 100이라고 하면 적어도 70%의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금기운의 해기 때문에 금이 약한 사람들과 금이 강한 사람들한테 극과 극으로 작용을 합니다. 금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금기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 더 좋아지고, 금이 너무 강해서 문제인 사람은 오히려 들어와서 좀 더 나빠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옛사람들은 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이렇게 오행에 대입했습니다. 목화토금수에서 인체는 이제 이 목에 해당되는 거 간담, 화에 해당되는 건 심소장, 터에 해당되는 건 비위, 금에 해당되는 건 폐대장. 그래서 올해는 이 폐대장에 관련된 기능적인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이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이 폐라는 건 뭐냐?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 폐는요, 우리 몸에 기를 주관을 한다. 그래서 이 기, 우리가 흔히 뭐 기운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기를 주관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한 번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런 호흡의 기도 이 폐가 관리를 하고, 그래서 폐에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 들여 마시고 하잖아요. 이게 다 폐가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체의 기를 주관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기를 만드는 것은 이제 소화기를 통해서 기를 만들어지죠. 거기에 이제 폐에 산소가 결합이 되면서 제대로 된 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기들, 그러니까 즉 사람이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뭔가 변화를 갖게 하는 이런 화학적인 변화들, 이런 변화를 갖게 하는 게 이 기가 하는데, 이런 기를 이 폐가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운이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이 폐기가 있다,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는 기를 주관하고요. 또 폐는 선발숙강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선발, 베풀선자죠. 그래서 뭔가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아래로 뭔가 수렴하게 한다. 즉 이제 내보내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들여 마신다, 숙강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먹었던 음식물들이 이제 위장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뭐 소장을 통해서 이렇게 내 몸의 간에 대사가 돼서 전신에 이렇게 퍼져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 먼저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뭐 폐에 산소와 결합이 되어서 곳곳에 전신에 영양분을 보내주는 이런 기능, 선발, 이런 기능들도 역시 이제 이 폐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또 뭐 지저분한 것들, 뭐 찌꺼기 뭐 이런 것들, 호흡기에 생기는 이런 것들도 이 숙광을 통해서 내보내주고, 또 선발을 통해서 이 피부에 이런 개압, 안 좋은 것들 또 내보내는 이런 역할들, 이런 것들이 폐의 선발 숙광 기능이 한다. 그래서 폐의 선발 숙광 기능이 안 되면은 뭐 호흡도 나빠지고, 찌꺼기가 그 기관지나 뭐 이런데 그 안 좋은 물질들이 그대로 침착이 되어 있거나, 또는 뭐 땀이 잘 나지 않거나 피부에 어떤 개압도 잘 안 되는 현상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통조를 한다. 우리 몸에서 물의 기를 잘 조절하고 소통을 한다. 그래서 이제 부종이 생기거나 소변에 대한 장애들이나 뭐 이 물에 대한 대사에 관련돼서는 이 폐도 굉장히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폐 기능이 안 좋으면 흉부에 물이 차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호흡곤란도 일어나기도 하죠. 안 좋을 때는. 그리고 백맥은 폐에 모이고 심을 도와서 혈을 운행시킨다. 그래서 모든 맥은 폐에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의학에서는 경락을 배우는데 폐부터 수태음 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폐에서 시작이 되고 이렇게 간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폐를 통해서 이 심을 도와줘 혈을 운행시킨다. 그래서 폐는 규칙적으로 심폐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산소를 통해서 이렇게 심장에 어떤 그 순환을 도움을 주죠. 근데 이제 그건 뭐 양의학적인 표현이고요. 생리학적인 표현이고, 한의학에서는 이 내가 먹었던 영양분들이 소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폐에 모이면 이것이 종기를 만드는데 이 심을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펌핑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폐에 도움이다. 그리고 폐는 굉장히 규칙적이다.
한 번 숨 쉬고 한 번 뱉어내고 이게 규칙적이죠.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폐는 우리 몸의 피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 질환이 난다라고 하면 어디를 봐요? 아, 폐 기능이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 털도 이 폐의 영화로움이 이 털에 나타난다. 그래서 뭐 털이 굉장히 뭐 수북하게 좀 있는 사람들, 아, 이 사람은 폐가 강하구나, 폐가 건강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폐기가 강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털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폐는 이 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규어 비에서 비를 통해서 폐에 내 몸에 있는 폐기와 자연에 있는 이 폐기가 서로 소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통해서 이게 구멍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의 질환들은 이 폐다라고 보고요. 폐는 이제 정서상으로 우울감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너무 깊다라고 하면 폐의 기능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폐는 코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에서 나는 액체, 즉 콧물이죠. 이것도 폐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폐는 대장하고 오행상 금으로 같은 영역에서 있는 게 이제 폐와 대장입니다. 폐의 경혈도라고 해서요. 폐는 우리 몸에서 어떤 쉽게 이야기해서 폐와 관련된 혈관들이 우리 몸에서 흐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소화기를 통해서 폐를 통해서 인후를 통해서 엄지손가락 이런 내측까지 가는 게 이 폐의 경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화기에 문제가 있다, 대장에 문제가 있다, 폐에 문제가 있다,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어깨 쪽에 문제가 있다, 뭐 팔 쪽에 문제가 있다, 내측이죠. 이건 내측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폐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본적으로 기침, 가래, 숨참, 천식, 인후통, 그리고 이제 흉부가 이렇게 창만한 것, 더부룩한 것들, 이런 것들도 폐에 관련된 증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 질환들 하면 감기도 있고 폐렴, 폐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 뭐 기관지염, 폐섬유종, 섬유증, 폐암, 뭐 호흡기 질환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아까 피부도 폐가 관련이 되어 있었죠. 피부 질환, 코도 아까 폐가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염, 그리고 감기, 감정으로는 우울감, 이것도 폐가 관련이 있었죠. 이런 폐 질환이 올해는 많이 올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에서도 폐 기능이 허한 사람들도 있고 폐 기능이 실한 사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폐 기능이 허한 사람들한테는 좋다. 폐가 허하면요, 우리가 허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얼굴이 좀 창백하고 찬 거 싫어하고요. 땀이 잘 나고 그리고 기침을 하면 이렇게 힘이 없이 그리고 또 숨이 잘 차고 그리고 호흡이 좀 짧은 거죠. 뭐 우리 이제 산에 보통 올라갈 때 처음에는 호흡이 괜찮다가 올라갈 때 보면 이렇게 호흡이 좀 짧아지죠. 이렇게 짧아지는 사람들. 그리고 목소리가 낮고 가래를 뱉으면 맑고 희고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폐에 문제가 왔더라도 허증이다, 허약하다. 그래서 올해는 이 폐허증인 사람은 오히려 이 증세가 좋아져요. 얼굴이 창백한 것, 뭐 땀이 많이 났던 사람 땀이 좀 덜 나고, 기침도 조금 덜 나고, 목소리도 좀 힘이 생기고, 가래나 뭐 이런 것들도 좋아질 수 있다. 근데 반대로 폐실증인 사람들, 이것은 이제 폐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 강해서 이제 지나치게 강해서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 장기는 이게 중도예요. 중간.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데 이제 너무 높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침을 하면 구역감이 나올 정도, 아니야, 이런 뭐 구토가 나올 정도의 막 세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래는 양이 많이 뱉고 또 잘 안 뱉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숨이 심하게 차고 호흡이 거칠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차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누우면 더 불편하고, 왜냐면 누우면 우리 몸에 이제 전체적으로 체액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폐에 더 이렇게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우면 더 불편하고, 또 이제 평소에 식욕이 좋고 물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식욕이 좋은 사람들은 일단은 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올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폐허자는 말 그대로 이 넓은 사막에 그냥 뭐 조그마한 바위가 하나 있다. 그래서 외롭잖아요. 네, 황황하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게 이 바위들이 많아지면 좋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 바위가 많은 해예요. 그래서 이 폐허자들은 좋고, 이 폐실자들은 자체가 일단은 큰 바위예요. 큰 바위. 근데 이제 올해가 이 큰 바위가 하나 더 생겼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중됐죠. 우리가 보면 과식 같은 그런 해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 폐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부지관인 장부가 대장이죠. 그래서 대장은 전도지관에 뭔가를 잘 전해서 인도해주는 그 관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장의 이런 경혈도를 보면, 대장은 아까 수태음 폐 다음에 대장으로 오는데요. 폐에서 요골 경상돌기. 그래서 손목에 그 돌기에서 나누어서 한 가지가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 우리 이지로 이렇게 옵니다. 이지로 와서 이런 곡지혈을 지나서 이런 쭉 이 쇄골 쪽으로 와서 대추를 통해서 한 가지는 폐를 통하고 이렇게 위를 통하고 대장을 통해서 이게 위경맥으로 이렇게 딱 가죠. 그리고 또 그 결분혈에서 한 가지는 이렇게 목으로 가서 얼굴 쪽에서 아래 치은을 돌고 위쪽에서 코에 영양혈, 이렇게 비강 쪽으로 이렇게 이 혈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 대장에 관련된 것을 우리는 뭐 양방에서 대장질환만 이렇게 보지만 한방에서는 얼굴 쪽에 코, 하치은의 염증, 코에 뭐 비염, 뭐 이런 어깨나 등 쪽 어깨 그 견갑골 통증, 손목 통증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또 물론 이 대장의 증상, 이것도 이제 다 대장 질환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장은 우리가 뭐 흔히 말한 변비 설사 이런 게 이제 대장 증후죠. 그래서 대장 질병, 뭐 과민성 대장 질환, 뭐 치질, 항문 가려움, 뭐 대장 폴립, 직장암, 그리고 이제 하치통, 아까 대장이 아래 잇몸을 돌았죠. 그리고 목을 통해서 아래 잇몸으로 갔죠. 그래서 인후, 그리고 이제 얼굴 쪽으로 또 그 대장에 혈이 돌아다니는 곳이 얼굴 쪽도 갔죠. 그래서 얼굴에 종기 나는 것들, 이것도 다 대장 질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장 허증인 사람들은 원래 허약해요. 기운도 없고 변도 묽고 설사도 자주 하고 아랫배가 은은하게 아파요. 그리고 변 보고 나서 좀 무지익한 느낌. 실증은 아랫배를 누르면 좀 뻐근하고 싫어요. 예, 그리고 대변 보고 나서 열감도 있고 아랫배가 좀 아픈데 막 꼬이는 것 같이 아프고 변비가 있고 또 변 볼 때 출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증과 허증의 구분은 식욕도 좋고 물도 많이 먹고 우리가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실증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전기가 있는 거예요. 몸에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질병이 같이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실증이다. 이 사람들은 올해는 안 좋아요. 예. 오히려 뭐 변비도 더 심하고 통증도 더 심하고 뭐 아랫배 거부감도 더 심한 해를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기서 허증과 실증을 파악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허증이라고 보면 뭔가 우리 몸에서 새나가는 것들, 수렴이 안 되는 것들은 허증으로 보시면 되고, 실증은 너무 새나가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새나가지 않아서 문제인데 올해 더 새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기운이 있다. 그러면 그 증상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질병들이 이 대장이나 또 폐에 관련된 이런 질환들, 질환들 자체가 조금 이제 뭐 기침 뭐 이런 것들도 실증으로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정기가 있는 사람들은 별로 좋지 못하고, 허약한 사람들, 원래 이제 잔병 치레 조금씩 하는 사람들은 좋아질 거고, 중환자실에 있거나 병원에 이런 질병명을 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근본은 허하지만 나타나는 건 실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병이 더 과하게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몸을 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방법은, 경자년에는 이제 폐허증은 이 금에 관련된 걸 강화시켜라. 그래서 하얀색을 옷 같은 거, 과일색 뭐 이런 거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맛은 매운맛, 매운맛을 좀 즐겨 먹고, 그리고 바위가 많고 딱딱한 곳, 이런 곳이 또 좋다. 그리고 이제 음식도 뭔가 딱딱한 거, 갑각류 뭐 이런 게 좋고, 가을 기운은 우리가 건조한 기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건조한 기운을 많이 찾아다니는 게 좋고요. 실증인 사람들은 이것을 극해주는 게 이제 보통 화나, 그렇지 않으면은 수나, 그렇지 않으면 목이 됩니다. 그래서 폐허증은 이렇게 폐기운이 많은 이런 건조한 기운이 좋고요. 폐실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따뜻한 기운이 더 좋다. 화에 관련된 기운이 더 좋다. 그러면 폐실증이, 우리가 이제 그 바위와 같은 딱딱한 것은 열을 가해야지 변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증 같은 경우는 이 화에 관련된 기운을 선택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때 먹을 수 있는 차들이 있는데요. 폐허증은 산약, 마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쪄서 말린 것. 맛이 달고 비장폐 신장에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환기. 그래서 환기는 많이 아시죠? 그래서 비장폐장에 작용하고, 인삼. 이것도 이제 폐기를 많이 보충해주는 약재입니다. 폐실증에 해당되는 건 원지, 영지, 오미자. 그래서 원지는 좀 처음 들어보시죠? 원지 뿌리로서 이제 약간 따뜻한 성질이고, 그래서 폐와 심장에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영지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심장, 간, 폐, 비장, 신장에 작용한다. 오미자. 이것도 폐, 심장, 신장, 대장에 작용한다. 그래서 실증인 사람은 이 약재를 먹음으로 인해서 폐기운이 편안해지고, 허증인 사람은 이 약재를 먹음으로 인해서 기능이 더 향상돼서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허증에 좋은 차, 산약차입니다. 그래서 건비, 보폐, 비장을 건강하게 하고 폐를 보강을 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잦은 기침이나 가래가 좀 평소에 잦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 올해는 말을 좀 많이 끓여 드시거나, 그래서 마즙을 좀 많이 먹는 게 좋죠. 이 마는 또 이 신장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신장을 보강을 해주고, 정을 고정시켜주고, 대하를 멈춰준다. 그래서 여성들 냉대하에도 좋고, 남성들에 있어서는 정력을 증강시켜주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폐기가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더욱더 좋다라는 거죠. 환기차, 환기는 여름에 환기딱 해서 환기에 닭 넣어서 닭의 환기죠. 환기 넣어서 끓여 먹기도 하죠. 그래서 환기는 이 보기 승양작용,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요. 기를 보강을 해주고 양기를 올려줘요. 그리고 고표지한, 땀을 멈추게 해줘요. 표를 고정시켜서 땀을 멈추게 해준다.
그래서 폐기가 허한 사람들은 보면 찬바람만 맞아도 감기 잘 걸려요. 근데 이제 이 환기를 먹으면 우리 피부에 방어막을 이렇게 세워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땀도 멈춰주고 기운도 더 생기게 해주고 폐의 폐활량을 훨씬 더 늘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인삼 너무 많이 알죠. 그래서 인삼은 대보원기, 우리 몸에 원기를 보강을 해준다. 근본의 기를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허약한 사람들, 장기침, 가래, 뭐 이러신 분들, 또 이제 보통 보면 담배 피신 분들도 보면 뭐 홍삼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전체적으로 폐기를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먹고 나면 가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덜 생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폐가 싫어하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원지차가 좋은데요. 안신을 시켜주는, 마음을 정하고 안신을 시켜주는 역할들도 하고 가래 제거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담객이죠. 그러면서 이 폐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약초이다. 그래서 원지차도 드셔도 좋고요. 영지차는 많이 드시죠. 영지차는 양심 안신, 그래서 심장을 길러주고 안신, 정신을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불안할 때 영지차 좋기도 하고요. 복이익혈, 그래서 기운도 보충해주고 또 혈도 더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에 기를 보충해주고 폐를 자윤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 즉 폐실증으로 인해서 폐 증후들, 기침, 전식, 가래,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영지차가 좋습니다. 오미자차는 렴폐, 자신, 그래서 폐를 수렴하고 이 신을 자윤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침 나올 때 오미자차 신만 먹으면 좀 수렴이 돼서 기침이 좀 덜 나오기도 하고 숨 차는 것이 좀 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오미자 같은 거 먹어주면 숨참 이런 증세들이 좀 그것도 줄어들긴 하죠. 그리고 영심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정신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오미자는 어떨 때요? 폐 실증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 내가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이게 허증인지 실증인지, 대장 질환이 있는데 내가 허증인지 실증인지 구분하셔야겠죠. 식욕이 평소에 좋으면 실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욕이 평소에 나쁘면 허증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기침을 하는데 뭔가 내가 활동을 하고 나면 기침이 더 심해. 이건 허증입니다. 그래서 그 한방에서는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즉심. 동즉심이라고 해서 움직이면 어떤 증상이 심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 허증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런 증세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아까 인삼, 황기마 이런 차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으신 분들은 올해는 이제 이 중증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호흡기나 대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원지나 영지나 그렇지 않으면 오미자차를 즐겨 드셔서 올 한 해 호흡기와 대장 건강을 꼭 지키셔서 한 해를 무탈하게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